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반사율, 얼마나 얘가 남을 얼마나 비추느냐에 대한 부분은 얘가 얼마나 더 고운 입자로 아니면 더 곱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다? 자기를 숨기고 남을 보여준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네모난 것부터 보자고. 네모난 거. 이미지가 뭐 많이 찾아봤겠지만 요런 이미지가 있지. 요 네모난 이미지 있지. 얘를 보자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네. 그렇지?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면, 자, 야는 육면체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느낌은 이점 투시에 가깝게 보인다 그랬지. 이점 투시에 가깝게. 이 형태는 이렇게 보인다고 치자고. 이점 투시에 가깝게 보인다는 거지. 이점 투시로 바라볼 수는 없어. 실제로는 이점 투시에 가깝게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수직이면 이점 투시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했나? 얘기했지?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이 넓네. 다시 형태 고치자. 지우개 쓰지 말고 이 부분이 더 넓게 주고, 그러면 형태를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이렇게. 지우개 쓰지 마라. 지우개 많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림을 못 그리게 될 거다. 자, 조금 더 기나? 이렇게. 그럼 길어주면 되지.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됐네. 고쳐가면서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얘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 얘를 보자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봐봐. 얘가 이 면을 보이는 것은 얘 면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369라고 빛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60도에서 떨어졌을 때는 369라고 배웠는데, 봐봐. 전혀 다른 369가 막 이루어지는 거야. 전혀 다른 369가. 맞나? 이 관계 이해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비추는 거고, 이 각에서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서 비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 안 비치네. 당연하지. 왜? 얘가 여기 비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보는 사람이 여기서 얘의 뒤통수를 보겠지. 나는 이 각에서 바라보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정도 뒤에 있는 이 명암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가 결정하냐면 윗천장에서 맞아가지고 들어오는 빛을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가 결정되는 거지. 이 명암이. 이해되겠나? 그렇지 않고 얘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얘 표면을 열심히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면 이 놈이 형성하고 있는 얘를 그릴 때는 얘를 안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만 그릴 때는 얘에 비친 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이걸 그리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 이해가 이렇게 되는 이해가 이해되나? 이렇게 되는 얘를 그릴 거지. 그러면 이 조건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그림을 그리는가, 어떤 빛의 조건에서 그림을 그리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향과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가 어떤 조건에서 빛을 받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단 말이야. 지우개 쓰지 마라. 지우개. 알겠지? 지우개 많이 쓰면 그림 못 그리는 학생이 반드시 될 거다. 반드시. 왜? 틀린 발자취로 수정하면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잘못된 거를 보면서 수정하면서 고쳐나가면서 플러스 시키면서 만들어가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뭐 이제 그림 그리기가 매우 쉬워졌지. 이제 보면 이 뒤통수가 어둡네. 이 뒤통수 야도 금속인데 여기가 어둡네. 여기가 어둡다라는 것은 이 뒤통수가 여기가 어둡다라는 뜻은 뭔가 라고 보면
뭐지 이거 묻은 게 이거 뭐지? 빛이 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없는 상태가 이 부분이 된 거겠지. 얘한테는 얘라는 것은 이쪽 금속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금속의 밀도, 외곽 밀도가 단단하게 차는 것도 얘의 금속의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럼 얘를 그린다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얘를 의식하면서 얘를 그린 거겠지. 그 다음에 윗부분 천장. 내가 얘기했다. 천장은 대부분이 어두워. 7번, 8번, 6번 명도 이상이 어두운 명암을 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옆 벽면을 보면, 옆 벽면은 거의 다 옆 벽면은 불이, 실내에 불을 한 개 정도 켜놨을 때는 옆 벽면에, 옆 벽은 어느 벽면이든지 광원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느껴져. 어둡게. 369의 관계가 많이 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지금 369. 빛은 어디서 왔냐를 보면, 빛은 이 뒤에서 온 빛이야. 이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약간 옆에서, 옆쪽 우측 옆에 몇 도? 거의 45도 정도 약간 뒤에서 때리는 빛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틀어져 있으니까 얘는 빛을 받고 얘도 빛을 받지. 얘는 빛을 못 받는 실질적인 구분면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근데 얘가 빛을 못 받는 이 부분이 직사광선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반사광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금속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새까말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 새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 1차적으로 직사광선을 못 받는 거 1번. 두 번째 반사광의 영향이 더 커버리니까 얘가 새까맣지 않을 뿐인 거야. 이해되겠나? 이해되지? 자, 얘는 새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직사광선과 반사광선을 동시에 못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빛이 여기서 쏟아져 있으니까, 이 뒤에 살짝 뒤에 쏟아지니까 이 빛이 쏟아진 것은 야한테 영향을 못 주고 이 사이를 통과해 버리겠지.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으니까. 이해되겠나? 그렇게 보면 얘 빛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지네. 그런 뒤에 얘를 완성하는 것은 뭐 크게 내가 굳이 완성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거를 완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완성해야 되나? 완성 안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새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분명히 새까맣게 보이는 명암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할 얘기가 있지. 이거 할 얘기가 있어죠. 이 공면 얘기할 때, 공면 금속 얘기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일 거야. 이거 공면 금속 얘기할 때. 지우개를 많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림을 못 그리게 된다. 자기의 틀린 과거를 자꾸 지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어떻게 버리는 게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림 기술을 익히는 게 절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생각을 바꾸는 놀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을 보고 싶은 건데, 그걸 자꾸 지우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깔끔한 현재만 자꾸 원하는 거야. 깔끔한 현재.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가 어딨노? 그런 거 없다.
현재, 과거, 미래를 아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지. 동시에. 여기는 왜 하얀데? 여기는 왜 하얀데? 당연히 이유가 있지. 광원이 세게 때렸는 부분이라는 거고. 이거는 여기에 중간에 약간 굴곡이 살짝 있네. 굴곡이 살짝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요 굴곡면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요런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야는 그림자가 약간 뒤에서 온 그림자야. 이거 약간 요렇게 온 그림자네. 인마가 왜 어둡냐? 이 부분이 여기는 왜 밝고 살짝 밝아 보이고 저놈이 여기가 왜 어둡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다? 얘를 비추고 있는 게 그림자니까 이 부분이 이 윗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거야. 오로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만 있다?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았냐 반사광의 영향을 받았냐 만 체크를 하면 된다 그랬지. 반사광이냐 직사광선이냐 이 문제잖아. 맞나? 이 기본적인 명암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비친 거는 얘가 이제 비친 거는 얘가 어두운 부분은 얘 자체를 비추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를 그리는 건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얘를 그리는 것은 야를 그린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야를 그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금속을 그리는 학생들은 주변을 봐야 되는 거야. 주변 환경적인 요인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 야를 결정하는 것은 얘가 아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게 문제인가. 얘가 뒷모습이 비춰졌는데 얘는 왜 작아 보여? 얼마만큼 작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투시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있지. 일정한 비율로 멀어지면서 작아지는데 얘가 여기서 이만큼 멀어진 거 실제로 얘가 얘 물체의 이 면에서 얘가 멀어진 거에 한 배 더 멀어져가 있는 거야. 그걸 비추는 거지. 근데 한 배 더 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한 배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비율은 갈수록 점점 더 큰 비율로 작아져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얘가 이 면에서 멀어진 이 비율보다 얘가 여기서 멀어진 이만큼이 더 멀어져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의 비율보다 얘가 더 작아 보이는 거지. 투시만큼. 따지고 보면 자 이거 이해가 될라나? 봐봐라. 이래 있지? 얘가 이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 비율이 얘가 이렇게 멀어진 실제로 이게 이렇게 연상돼 있다고 보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멀어진 이 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율하고 얘가 작아져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이 크기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그러면 야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는 작아져 있는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보면 얘의 육면체가 멀어지는 이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얘가 비춰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계산돼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 이거 이해되나? 이해되지?
그 비춰진 각이 비춰진 정도가 이 정도로 작아져 있다라는 거야. 이 정도로 딱 봐봐. 정확한 크기로 딱 작아져 있지. 이 크기가 이만큼 작아진 이유는 얘가 가는 이 비율만큼 이 투시된 공간 전체에 줄어드는 비율만큼 작아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이해되나? 그냥 막연하게 얘를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되나?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릴 때는 이 앞에 거를 그리고 그리는 게 맞아. 얘만 그리는 거는 봐봐,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얘만 그리더라도 아, 주변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린다, 얘를 그렸다. 뭘 그린 건데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입시 우리가 그림 잘 그려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 절대. 걔들이 합격률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걔들이 그림을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합격한 애들조차도. 왜? 그렇게 그림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쉽게 막 우리가 교과서대로 인생이 딱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맞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산전수전 겪어봐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인생을, 맞지? 내가 교과서에서만 들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비춘 이 현상이 얼마만큼 내가 보는 이것은, 내가 본다라는 이 기준은 얘가 비추고 있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보는 거다. 그럼 입사된 각도를 보는 거고, 그게 반사각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육면체일 때와 원기둥일 때와 그 다음에 구일 때와 타원일 때가 다 틀리게 되는 거야. 완전히 각각의 모양에 맞는 거울을 만들면 모든 거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 실체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 실체는 항상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항상 변하고 있었다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것도 고정된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지. 얘를 그리는 것은 얘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엄청난 이야기지.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봐봐, 내가 이 각도에서 사진 찍은 얘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 얘가 실제로 있다고 보면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면 다 다른 걸 보게 된단 말이야. 다 다른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얘를 봤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얘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나는 진짜로 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다 다른 걸 보고 있었다는 거야.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더라도 다른 걸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라는 얘기야. 많아지는 거. 잠깐만, 이거 그러한 고민 없이 왜 빛이 들어오지? 햇빛이 들어오네. 햇빛 들어온다. 지금 햇빛 들어오네. 창문을 막아놨는데도 햇빛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 햇빛이라는 게 빛을 켜놔도 저기 지금 오후에 떨어지는 이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라. 이게 빛이 모든 것이다.
빛은 모든 것이다. 빛은. 야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얘가 커지는 정도도 결정되는 것도 모두 뭐다? 주변이다. 그럼 얘의 진실된 모습을 알 수 있는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라는 세계는 쉽지 않은 거야. 거울이라는 세계 자체가. 우리가 차원이라는 게 거울의 차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 거울. 자, 그럼 지우개로 이제 한번 지워보자.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이게 육면체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야. 많아져. 지우개는 지금 쓰는 거야. 중간에 지우개 자꾸 많이 쓰지 마라. 지우개 많이 쓰는 학생 어떻게 해야 돼? 볼펜으로 그림 그려야 돼. 볼펜으로. 완전히 지우개 쓰는 버릇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나쁜 습관은 어떻게 돼? 오래 고치기 힘들어지는 거야. 좋은 습관은 만들기 힘들고, 나쁜 습관은 금방 배우는 거지, 누구나. 지우개를 쓴다라는 것도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중간중간에 지우개를 써야 된다라는 그 강박증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강박증. 태양빛이 막아도 이렇게 강하다.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369의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반사율이, 표면 반사율이 떨어지는 애를 그리는 거하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강력하게 대비가 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금속이라는 반사율이 높은 금속, 반사율이 떨어지는 금속은 당연히 녹슨 애들은 틀리겠지. 그러면서 표면에 이 밀도 있지. 표면의 밀도. 이 밀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해줘야 되겠잖아. 밀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야, 밀도를 높여라. 그럼 밀도를 높이는 게 뭔데? 라는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있나? 도대체 밀도를 높인다는 게 뭔 뜻인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밀도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네. 모든 것은 그냥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알고 그린다니. 그걸 알고 그린다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지. 알아차림으로서 해서 어떻게 돼? 알아차림으로서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인식을 한 뒤에 그 생각의 틀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야. 인식을 해야지만 생각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지는 거야. 생각의 벽.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차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차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 다차원적인 느낌. 거울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되지. 맞나? 생각을 하게 되지. 오늘 내가 뭘 입고 갈까? 이 옷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내 묻은 거는 없는가? 나를 바라보게 되지. 맞나?
거울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지. 거울을 보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차원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이 3차원적인 물질 공간이 뭐다? 정신을 거의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3차원적인 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차원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야. 3차원이 아닌 생각이 3차원에 갇혀 있다는 거야. 왜? 3차원적인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냐? 아니, 안 해도 돼. 알겠지? 뭐 쓸데없는 개똥철학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하고 같냐면 생각의 범위를 깨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모든 학문이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림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림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뭐 할래? 왜? 내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 천지인데. 그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나? 그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짤툰 있지, 짤툰 그 그림 귀때기도 안 그리는 그 그림 있지.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 딸내미가 그렸는 그 그림이 내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항상 생각을 해. 항상. 그림은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 기술에 어떻게 돼? 심취해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단 줄 알아버리는 거지. 그게 단 줄 알아버리는 거야. 그게 단 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돼?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야. 뭐가 머무는데? 몸이 머무나? 아니지. 생각이 머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이 성장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이 성장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고 뭐고 새로운 디자인이고 뭐고 생각할 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늘 같으면. 늘 같은 디자인을 우리가 하나? 하지 않지. 그리고 완성이라는 개념도 없는 이유가 그런 거야. 디자인의 끝이 없고 우리가 예술도 표현 방식의 끝이 없다라는 것은 표현 방식의 끝이 아니라 생각의 끝이 없기 때문에 방식의 끝이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 금속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금속 하나 잘 그려가 이거 잘 그려가지고 뭐 똑같이 그렸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면 돼. 왜?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목적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내한테는 이게 맞아도 남들한테는 이게 틀리면 그게 틀린 거야. 왜? 본인의 우주에 맞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나의 우주는 나의 우주에 맞게 세팅하면 되는 거고 본인의 우주는 또 본인의 우주에 맞게 세팅을 하는 거지. 정해진 방식의 우주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면 이 거울이 진짜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하자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야에 대한 해석이 됐는가? 그럼 이 주위 상황이 바뀐다라면 그러면 얘가 비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조건에 의해서 얘를 표현하는 명암조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금속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금속의 심리라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녹슨 금속은 아니다. 녹슨 금속은 본인 스스로 녹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반짝이는 금속을 얘기하는 거야. 반짝이는 금속. 반짝인다. 꼭 금속이 아니더라도 반짝인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반짝인다라는 의미. 그러면 얘를 묘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무늬라고 보는 거지. 이 무늬를 여기 무늬를 그리는 거지. 얘는 묘사 중에서도 양감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무늬를 결정하는 것은 얘가 아니다. 이해됐는가? 맞지? 이해됐지? 됐나? 뭐 더 하지 말자. 뭐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겠노? 맞지? 더 잘하는 것은 뭐 상황을 보고 열심히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그리면. 자, 조금 문 떼볼까? 찰필로. 그럼 주변 상황에 대한 뭐 체킹이 되겠지. 지금 주변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야.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아, 이런 상황이 있었겠는가? 주변에 이런 벽이 있었는가? 올라가면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쪽의 반상황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쪽의 밝음은 여기의 밝음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가? 옆쪽에서 비치는 이런 각도의 형태가 있었는가? 그치? 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런 뒤에 외곽이 선처럼 보이는 거를 막아주고, 불필요한 없는 묘사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자. 없는 거 막 미친듯이 그리는 거 우리 왜 입시할 때 엄청나게 하지?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금속은 생각보다 이 외곽의 밀도를, 이 외곽에서 뻗어지는 이 얘가 밀도가 꽉 차는 게 금속다운 느낌이 잘 들어. 왜 그런가도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런가. 외곽을 딱 잡아주는 게, 외곽을 여기서 우리가 다른 재질감보다 특히 반짝이는 애들은 이 외곽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뭐 좀 더 금속다운 느낌이 든다는. 요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가 나중에 외곽 밀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됐나? 대충 됐지?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몇 비냐면 8비 오늘 8비. 8비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내가. 8비가 좋아요 뭐 그런 거 없다. 알겠지? 그런 거 없다. 그 약간 끈적끈적해지지 얘들은. 여기는 이렇게
기본적인 금속의 질감을 표현했다. 이해됐나? 요런 느낌이다. 야를 정하는 것은 누구였다? 얘가 아니었다 라는 거를 명심해라 이 뜻이다. 됐지? 야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야들을 비추는 입사각이 얼마만큼 어느 각을 비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을 해라. 좀 더 할까? 더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뭐 더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했으면 뭐 넘어가도 되지. 이해했으면. 입시가 아니라면 있잖아, 입시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완성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안 따져도 된다. 왜? 의식의 변화가 왔으면 목적 자체가 의식의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입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의식에 대한 전환이 왔다라면 내가 더 안 해도 완성도를, 극강의 묘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뭐 상관이 없다. 알겠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면 더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다 되면 제일 좋은 거 같아. 다 되면. 이건 되는데 이건 또 안 돼. 이러면 좀 답답해지잖아. 그치? 다 되면 제일 좋겠지. 다 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런 게 다 되면 제일 좋겠지. 자, 됐나? 자, 왜 이런 명암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다를 수 있지. 보는 각도, 모든 게 열려져 있는 게 반사율이 높은 애들의 특징이다. 꼭 금속이 아니더라도 반사율이 높아지면 이래 된다라는 뜻인 거야. 반사율의 문제겠지. 이거는 더 까매지나? 더 까매졌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해됐지? 그리고 얘를 봐라. 더 리얼한 거는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 뒤에 우리가 또 원뿔 형태나 아니면 얘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 어디를 비추는가, 그 다음에 공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5점 투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응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육면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 쌤, 문 떼는 게 좋아요? 안 문 떼는 게 좋아요? 선 느낌을 살리는 게 좋아요? 선 느낌을 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는다. 섞어 써도 되고, 어느 부분은 선 느낌을 살리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선 느낌을 살리지 않고 문 떼는 게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 뭐 문지르면 무조건 좋나? 뭐 그런 게 어딨노? 이해됐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다 해보라는 뜻이야. 다 해보라는 거. 그래야지 그때 맞는 거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때 좋은 거를 찾아갈 거 아니야. 이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쏙는다. 알겠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뭐든지 그래. 그 틀을 다시 깨는 게 뭐다? 그림 그리는 방향이다. 우리는 사기를 언제 당한다고? 그 놈을 믿는 순간 사기를 당한다. 알겠지? 그 놈을 믿는 순간. 처음에는 믿지 않지. 근데 지속적으로 잘해주면 쏟게 돼 있어. 그 타이밍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사기꾼들이지. 됐나? 그래서 뭐다? 항상 생각에 마인드를 오픈해 놓고 받아들여라는 거야. 끝.